샌드위치 50개 정도를 전부 폐기한 적이 있었어요. 주문 날짜를 잘못 적었었거든요. 당시에는 종이 스케줄러에 주문 일정을 적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정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샌드위치는 벌써 50개가 완성된 상태였고요.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어떻게 해야 고민하다가 제가 종종 후원하던 미혼모 센터에 급하게 연락을 드렸어요. 샌드위치가 많이 생겼는데 혹시 필요하시냐고요. 다행히도 받아주셨고 고맙다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50개나 갖다 드린 거라 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저도 좀 죄송하고 민망했고요.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재료도 날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돈만 날린 건 아니었어요. 회사에 새로운 시스템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는 사업하면서 이런 일을 정말 많이 겪었는데요.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했어요. 근데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같은 문제가 다시 일어날 확률을 낮추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 생기면 이런 순서로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사람이 실수한 건가? 아니면 실수하기 쉬운 구조였던 건가? 다음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도 실수하지 않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될까? 예를 들어서 주문 날짜를 잘못 적은 문제는 다음부터 잘 확인해야지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에서 종이로 옮겨 적어야 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사실 한 번도 바뀌진 않았고 고객분께 주문 양식을 만들어드리고 적어주시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가 이제 다음엔 점점 정교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는 것보다 조심하지 않아도 실수가 줄어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직원분이 퇴근하면서 가스불을 잠그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고 가는 일도 있었고요. 이럴 때마다 다음부터 가스 꼭 확인해주세요. 쓰레기 봉투 잘 묶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아예 퇴근 체크리스트에 이제 추가를 합니다. 가스불 확인, 스봉 밀봉, 문 잠금 확인 이렇게요. 그러면 직원분들도 매번 사장님한테 잔소리를 들을 필요 없고 오늘 뭐 확인해야 되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체크리스트대로 하면 돼서 저도 같은 말 반복할 필요 없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체크리스트를 안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체크리스트는 꼭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체크리스트대로 안 할 것 같은 분은 애초에 입사할 때부터 같이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채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 비슷한 질문 반복하는 것도 비슷해요. 예전엔 질문이 오면 제가 답을 해줬거든요. 사장님 이거 몇 그램이에요? 이거 어떻게 출력해요? 이런 주문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계속 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또 매뉴얼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건 사진을 넣고 스티커 프린트 사용법이나 프로그램 설정 같이 복잡한 거는 제가 직접 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다음 사람이 물어보면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입사할 때 매뉴얼과 영상 그냥 같이 전달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뉴얼 만드는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지나니까 저 질문 자체가 거의 없어진 거죠. 지금은 이제 새로운 상황이 생길 때만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회사가 점점 똑똑해지는 구조인 거예요. 재고 관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가 이제 단체 주문이니까 한 번 주문이 들어오면 수십 개, 수백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를 사람이 머릿속으로 관리하는 게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 몇백 개 주문하려면 얼마나 머리 아파요. 그래서 재고 관리를 능숙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람이 잘해야만 돌아가는 구조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만들어갖고 주문 수량을 입력하면 필요한 재료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근데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와도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고 정해진 곳에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던 거를 시스템의 능력으로 옮긴 거예요. 그 이후에도 또 이제 뭐 안전재고라 해갖고 몇 개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뭐 이런 것도 조금씩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어렵게 남았어요. 그 퇴사한 것도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문제잖아요. 특히나 오래 일한 직원이나 많은 업무를 알고 있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 처음에는 큰일 났다, 지읒됐다 그런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퇴사도 이제 다리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빠졌는데 왜 이 업무가 멈췄을까?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건 뭘까? 문서화되지 않은 업무가 뭐였을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그걸 하나씩 찾아갖고 다시 시스템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이 빠졌을 때 바로 다음 사람부터 구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제가 그 사이에 업무도 직접 해보고 그리고 어디에서 간극이 있는지도 보고 이렇게 그래서 구멍을 찾아서 메우면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 더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저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물론 지금도 힘듭니다. 문제 생기면 힘든데 그래도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한 가지 질문을 추가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짜증난 일이 생겼지?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우리 회사에 뭘 하나 더 남길 수 있을까? 매뉴얼을 남길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를 남길 수도 있고 엑셀 수식을 추가할 수도 있고 운영 원칙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일부러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닌데 왜냐면 실수하면 비용도 있고 고객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비용으로만 끝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만들어서 문제를 끝내자.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해결하고 기록하고 규칙이나 매뉴얼로 남기고 다음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춘다면 그 문제에서 회사의 자산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업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사원이라면 반복되는 업무 실수를 템플릿으로 만들 수도 있고 프리랜서라면 고객하고 갈등을 계약 조건이나 안내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터도 개인의 삶에서도
깜빡하고 실수를 한다면 알림과 루틴으로 만들고 매번 같은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면 과정을 뭐 정리해서 개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회사는 답이 없다.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나는 해결하고 이렇게 다른 사장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점점 풀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활용해서 더 단단해지는 회사를 만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문제가 생겼다. 내일은 그 문제에 내가 좀 덜 개입해도 되는 회사. 다른 문제 생겼다. 그러면 직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회사.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대표 머릿속에 있던 회사가 점점 시스템 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잘못했지 이거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에는 사람이 잘하지 않아도 이 문제가 덜 생기게 하려면 뭘 바꿔야 될까? 그리고 남겨보세요. 체크리스트 한 줄도 되고 메모 한 줄도 되고 3분짜리 동영상 하나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서 회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없는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산이 남는 사업. 그리고 자산이 쌓이면 제가 직접 기억하고 확인할 일이 없고 점점 내가 투입된 일이 없고 내가 뇌를 쓰는 일이 없고 그게 사장의 자유를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